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강의 자료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제12 주제이고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가 제13 주제입니다. 이 두 분야가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 주제인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전문직의 개념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전문성, 이렇게 두 가지 목차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는 다음 주 주제입니다. 네, 먼저 전문직의 개념과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직이란 무엇일까?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전문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워요? 그것은 사회복지가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 직업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심지어 정치인들, 뭐 일반 대중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이다 그러면 무슨 월급을 그렇게 받느냐, 그냥 봉사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봉사는 전문직이 아니죠. 그러나 사회복지는 전문적인, 우리 사회복지적인 일을 행하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직이 과연 전문직일까 점검해보자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15년이면 뭐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전 정도 되는데요. 플렉시너라는 학자가, 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플렉시너 외워야 됩니다. 플렉시너라는 학자가 과연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문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플렉시너가 전문직이라 함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됐나요, 우리가? 그 다음에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 및 전수할 만한 전문기술이 없다. 또 정부 책임 아래 실시된 교육 및 전문적 자격 제도가 없다. 전문적 조직체가 없다. 전문적 실천에 대한 강령이 없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는 뭐 비록 과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고 개인의 유익 추구보다는 공공의 혜택의 일을 위해 일을 하지만, 이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플렉시너가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있어요. 사회과학적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과목 중에 사회과학적 기초되는 과목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 전수할 만한 전문기술 있어요. 지금 이런 수업이 다 전문기술적인 것들을 전수할 만한, 지금 그 전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부 책임 아래 실시된 교육, 네, 정부의 점검을 거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자격제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있잖아요. 전문적 조직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전문적 실천 강령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직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이런 기준에 의해 보면 전문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직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전문직이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대화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너 어떤 직업 갖고 싶어? 그러면 나 전문직을 할래. 그렇다면 떠오르는 직업들 있죠, 여러분. 지금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인데 아주 뭐 회계사,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사회복지가 과연 전문직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앞서서 이걸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라고 말하기가,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란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돼요.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아주 어려운 자격을 획득해야 돼요. 또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되고 직능 단체가 조직되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의사협회, 한국변호사협회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들의 전문교육 로스쿨 오랫동안 습득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고, 네, 윤리 규정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전문 직능 단체 한국변호사협회가 있겠죠. 우리도 이런 것들은 다 갖췄지만 과연 그들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을까는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갖출 수 있을까요? 네. 자, 전문직이라 함은 속성론의 개념에서 전문직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속성이란 건 뭐예요? 속성? 빨리 뭘 배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속성은 어떤 뜻이냐면 특징이나 성질을 얘기를 해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이런 거죠. 네. 어떤 속성. 한국 사람 어떤 속성이 있죠? 전라도 사람 어떤 속성이 있죠? 미국 사람은요? 일본 사람은요? 그렇죠.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럼 일정한 특징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린우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린우드 여러분 외워야 돼요. 그린우드가 전문직이라는 특징, 속성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했어요. 체계적인 이론이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승인이 있어야 된다. 윤리 강령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 문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제시했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사도.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를 전문직이다 라고 말하진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언젠가 전문직이 되기를 기다릴게요. 네. 자, 어쨌든 이 단원에서는 그린우드의 전문직의 속성, 네, 5가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플렉시너가 제시했던, 네, 전문직 결여 내용과 그리고 그린우드가 제시했던 전문직의 속성, 네, 이거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론으로 살펴볼게요. 과정론. 과정이란 뭐예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다. 코스 그런 거죠. 프로세스, 네, 뭐 커리큘럼 이런 거죠. 네, 커리큘럼의 원뜻은 뭐예요?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트랙, 경주 트랙 이런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문화적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네, 일련의 전문화 과정. 네,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 과정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아주 까다로운 4년의 교육, 뭐 8년의 교육, 10년의 교육을 거쳐서 전문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프로세스, 과정을 다 거쳤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러한 직업은 전문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론에 입각했을 때 네, 물린스키라는 사회복지 학자는 과정이 잘된 전문직이다. 그렇다면 이 8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유급 전일제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무급이 아니고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대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적 조직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업만의 고유한 업무가 있어야 된다. 또 예전에 훈련받은 사람과 새로 훈련받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사 직종과의 갈등이 일어나야 이것도 전문가다.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죠. 유사 직종과 갈등이 있어야죠. 또 면허나 자격증과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 또 반드시 윤리 강령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윌렌스키는, 윌렌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사회복지 학자예요. 윌렌스키가 대치한 전문화 과정 8단계까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론인데요. 권력론이란 뭘까요? 어떤 전문직을 가지면 권력을 가진다, 이런 거죠.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죠. 아무나 변호할 수 없죠. 네, 법정에 가서 아무나 치료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내고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권력이 있어야 돼요. 우린 권력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인데, 어느 분야, 어느 해당 영역에 독점권을 갖는 것이에요. 독점권.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가 약간의 독점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의학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도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치료라고 보거든요.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을 비교를 해볼까요? 상담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교육 과정을 거쳤어요. 과정론을, 프로세스를 더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전공하는 어떤 사람보다는 사회복지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상담 영역에 더 자리 잡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에 독점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슨 뭐 원예치료, 이런 자격증들은 전문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점을 하는 것이죠. 대인 서비스, 사람을 돌보는 일,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이 사회복지 일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에서 우리는 독점권을 갖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 제 말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전문직의 정체성 살펴볼게요. 자, 정체,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된 본디의 형체, 정체를 밝혀라, 이런 거죠. 정체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의 전문직이란 어떤 정체를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앞서 무수히 얘기했지만 비슷한 거예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일정 기간의 수련 과정, 엄격한 자격관리 제도, 우리는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를 밝혀라. 네, 지식, 기술, 가치를 창의적으로 통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사회복지사는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전문직이죠. 여러분, 지식, 기술, 가치를 창의적으로 통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4학년 졸업할 즈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양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이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전문직으로서 정체를 갖춘, 정체를 밝힌,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를 밝힌, 그걸 증명해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라면 우리 스스로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래요. 참 선한 공부거든요. 남을 돕는 공부잖아요. 얼마나 선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도 선한 게 어디 있어요. 남을 돕는다? 우리가 종교의 본질은 다 선함을 택합니다. 그 선함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나보다 남을 돌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란 직업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데 남을 돌보는데 본인은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권리를 많이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요, 미래 직업 뭐 이런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봇가 다 대체합니다. 그리고 AI 발달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 이런 일은 뜨는 직업이다, 떠오르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미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남들이 전문직이다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계속해서 일정 기간의 수련 과정을 가지고요. 엄격한 자격 관리 제도를 하고요. 체계적인 전문 과정 교육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떠오르는 전문직으로서 되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복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년에 12,000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뽑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뭔가 기회가 왔다, 떠오른다, 나는 그렇게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